우견에서는 분리불안을 다시 정의합니다. 바로 애착 중에서 양가형 애착에서만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행동이 아니라 정서의 리듬을 기준으로 분리불안을 다시 정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견 소장 김종규입니다. 오늘은 분리불안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강아지가 울고 짖고 문을 긁는 순간 우리는 쉽게 말하죠. 분리불안이네 라고. 우리가 강아지를 행동을 볼 때 어떤 행동을 보고서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부모들 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랑 똑같아요. 개 행동학이나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이 문제 행동이라고 보호자가 인식하는 순간에 그 행동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뭐 한 1200마리 정도,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150마리를 영상으로 관찰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진짜 분리불안은 극히 드물구나. 우리가 분리불안이라고 말하는 행동의 한 80~90%는요 사실 전혀 다른 원인을 가진, 우견식 표현으로 말하면 전혀 다른 정서 구조에서 나온 울음들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우견식으로 정확하게 정의해보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불안에 대한 학계와 행동학적인 접근들은 기존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애착이론 기반 접근이라 해서 볼비와 에인스워스의 분리불안의 근본은 애착에서 찾을 수 있고, 애착의 분리 상황이 분리불안을 만든다는 규명을 한 것이 있어요. 특히 에인스워스가 만든 낯선 상황 절차라는 스트레인지 시츄에이션 프로시저는 반려견 연구에서도 변형되어 적용되었고, 강아지 분리불안 반응과 애착 유형을 구분하는 핵심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수의행동학에서는 인성적으로 분리불안을 이렇게 정의하죠. 보호자와 떨어진 순간에 나타나는 정리적 행동 증후군으로 말합니다. 대표 증상은 파괴행동, 과도한 발성, 짖음, 하울링, 낑낑거림 등이죠. 부적절한 배설, 침 흘림, 그 다음에 과도한 흥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증상이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다시 말해서 왜 그런 정서가 생겼는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도 올바를 수가 없어요. 우견에서는 분리불안을 다시 정의합니다. 바로 애착 중에서 양가형 애착에서만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행동이 아니라 정서의 리듬을 기준으로 분리불안을 다시 정의합니다. 우견식 정의는 단 하나입니다. 양가형 애착에서 발생하는 정서 붕괴를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양가형 애착은 보호자의 돌봄이 일관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어떤 날은 다정하다가 어떤 날은 차갑고 어떤 날은 받아주지만 어떤 날은 외면하는 일관성 없는 돌봄이 바로 양가형 애착을 만듭니다. 이 양극의 신호가 반복되면 강아지는 보호자를 안정적인 기준점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사라지는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는 정서적 낭떠러지가 생깁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느끼는 공포, 그것이 진짜 분리불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양가형 애착이라는 말도 낯설고 내가 아이를 양가형으로 기르는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강아지가 3분 정도 매달리고 반가워하다가 안정돼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3분이 지났는데도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매달리고 달라붙어서 깨물고 한다면 바로 양가형 애착의 분리불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견에서는 분리불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구조에서 나오는 울음 3가지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PFD라고 그래요. Prediction Frame Deficit이라고 합니다. PFD 울음이라고 합니다. 보호자가 나갔다 오는 흐름을 아직 배우지 못해 생기는 미성숙 울음, 공포가 아닙니다. 해결은 간단해요. 깍꿍놀이로 연속성 학습을 하면 해결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외국에서는 우리 깍꿍놀이를, 엄마가 이제 이렇게 깍꿍하는 이 깍꿍놀이를 이제 얘네들은 피카브라고 그래요. 아니면 컨티뉴어티 리추얼이라고 그러거든요. 심리학적 용어로 이렇게 많이 써요. 저는 깍꿍놀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안정애착 기반의 거리 조절 울음이 있다. 여기 있는 건 알아요. 조금만 더 가까워 주세요라는 정서적 의사소통 울음을 말합니다. 불안이 아니라 언어적 신호고요. 해결법은 반응 조율입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 고립감 기반의 울음입니다. 정서 붕괴가 없는 단순한 외로움이고 허전함, 고립감, 해결법은 환경 조절하고 짧은 정서 연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분리불안이 아닙니다. 진짜 분리불안은 양가역 애착에서만 나온다고 우기현은 말합니다. 그러면 양가역 애착에서 나오는 분리불안은 보호자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를 다시 치료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우기현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셔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세 개, 분리불안으로 오인되는 나머지 세 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깍꿍놀이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깍꿍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깍꿍 하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까르르하고 놀아주죠. 이게 깍꿍놀이인데 이것을 해주면 정서의 영속성을 심어주는 정서 지도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기현은 이렇게 말하죠. 울타리를 설치해라. 집안의 방 하나에다 울타리를 설치해라. 보호자는 울타리에서 방 안에서 생활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거실로 나가야겠죠. 그럼 아이를 두고 울타리를 나가서 거실에서 일을 하다 돌아옵니다. 울타리 창설 사이로 애가 보호자가 뭐 하는지 보이잖아요. 그래도 아이는 좀 싫어하죠. 하지만 자꾸 들락날락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보호자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순간이 와요. 얼마 안 걸립니다. 그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거죠. 문 밖으로 나왔다 들어오기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홈캠을 설치하고 아이가 못 견딜 상황이 되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대문 밖으로 나가서는 홈캠을 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잘 있나 없나 보자. 조금이라도 불안해하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점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잘 형성된 관계고 아무리 아이가 혼자 잘 있어도 보통은 서너 시간 이상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리불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 깍꿍놀이, 제가 말하는 깍꿍놀이, 울타리 설치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대문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홈캠 설치하고 아이의 임계치를 넘지 않게 다시 돌아와라. 그것을 하면 대부분의 분리불안은 해결되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분리불안은 양가형 애착에서 나오는 진정한 분리불안밖에 없습니다. 양가형 애착에서 나오는 진정한 분리불안은 보호자의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호자가 바뀌어야 되고요.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아이가 3분이 넘었는데도 안정되지 않는다 하면 양가형 분리불안을 의심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상관찰을 통해서 나름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양가형 분리불안은 가능하면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분리불안은 반려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흔들린 관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든 생명은 목적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아이를 뭐 인형처럼 아니면 아이를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깨진 정서 리듬을 다시 맞출 뿐입니다. 강아지는 떠나자간 보호자를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의 끈이 아직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아이는 떠남이 두려운 게 아니라 돌아올지 흔들리는 그 순간이 두렵습니다. 울음은 문제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이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라짐이 두려운 게 아니라 끊어짐이 두렵습니다. 교육은 명령이 아니라 리듬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1200마리 토종개와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준 건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쉬라. 나는 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정서적 리듬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더 깊고 건강한 반려생활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